이봐요. 아가씨 풀어 내가 왜 여기 있지? 풀어 여기는 어디옵니까? 풀어 괜찮어. 여긴 안전한 곳이여. 풀어 가난한 짐꾼 만석은 병든 어머니를 위에 약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눈 속에 쓰러진 처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처녀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과연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 치세의 일입니다. 황해도 깊은 산골 월남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농뱀이 음악 몇 되기에 초가진 몇 채가 전부인 그 마을에 만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머음으로 자랐으니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몸의 벤탓이었습니다. 짐을 지면 소처럼 묵묵히 걸었고 품삯을 받으면 어머니 손에 그대로 쥐어들렸습니다. 그것이 만석의 하루였고 만석의 전부였습니다. 어휴 힘들다. 언제쯤 나도 편하게 사나? 가끔씩 한탄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만석은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기침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방까지는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집신 바닥이 얇아 돌부리 하나하나가 발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만석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약방에 닿았을 때 주머니 사정은 이미 뻔한 것이었습니다. 약방 영감이 내민 약재를 보고 만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에 준 돈을 텄습니다. 다시 텄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결국 절반치 약재만 품에 안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처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도체 가기 전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늘하늘 내리더니 인내 바람을 동반하며 세상을 하얗게 지워 버렸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일찌감치 사라졌고 사방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쌓이는 눈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앞길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집까지 가기는 글렀다는 것을 만석은 곧 알아챘습니다. 눈보라 속에 무리하게 산길을 넘다가는 자신도 어찌 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약을 품매하는 채 눈 속에 쓰러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랑 눈 속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 보다리인가 싶었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너 걸음을 더 내딛다가 결국 멈춰 섰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에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거지였습니다. 나이는 자신과 엇비슷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만석은 잠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은 이미 반밖에 없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발은 이미 처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때마침 길 옆으로 낡은 헛간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석은 두말 없이 처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헛간하는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만석은 처녀를 집더미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체온이 없으면이 밤을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녀 곁에 몸을 붙였습니다. 팔로 감쌌습니다. 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그 차가움을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헛간 벽을 긁었습니다. 눈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은 잠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밤샘 기류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습니다. 품만의 처녀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던 중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눈도 그쳤습니다. 먼저 눈을 뜬 것은 처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렸고 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짐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엉한 공기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헛간이었습니다. 벽 틈으로 새벽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고 몸 위에는 남자의 겉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온기는 낯선 온기였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입을 조금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집시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험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보다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어랬습니다. 그제야 어제 일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눈이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몸을 천천히 후쳤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한참 뒤에야 실감으로 왔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겉옷이 스르 내려앉았습니다. 찬 공기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녀는 잠든 남자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업어 옮기고 옷을 벗어 덮어 주고 밤새 곁에 있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거지. 처녀를 아무 이유도 없이 처녀는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이 잡히며 시선이 처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만석과 소아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헛간 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도 잠잠해졌고 눈 쌓인 들판이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데 팔이 묵직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처녀가 아직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처녀였습니다. 살려주셨습니까?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천장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지나치기가 어렵더이다. 왜요? 숨이 있었으니까. 처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밤새 안고 계셨습니까? 만석의 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시선은 천장에 고정한 채 답했습니다. 체온이 없으면 못 버티는 상황이었소. 고마움은 압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던 만석이 물었습니다. 손발은 느껴지요? 예, 다 됩니다. 다행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눈도 그쳐 있었습니다. 집더미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겉옷이 스르 내려앉았습니다. 찬 공기가 어깨를 감쌌지만 처녀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서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에게 어디냐고 묻게 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처녀는 헛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석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펐습니다. 품 안의 약재를 확인했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숨이 짧게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눈 쌓인 들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미 반대편 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월남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잘 가시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집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얼음거렸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짐승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성큼 눈길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이 푹 빠졌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갈 데가 있다 하지 않았소. 처녀가 만석 앞에 딱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만석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다시 만석은 집으로 향하여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계속 따라오고 있었지요. 만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따라왔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반걸음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만석은 끝내 쫓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갔습니다. 월암리에 닿았을 때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살인문을 열며 안을 향해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문이 열리며 머리가 희끗한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어머니의 눈이 만석 뒤에 선
처녀에게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뒤에 누구냐? 만석이 입을 열기도 전에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꾸벅 허리를 숙이더니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눈 속에서 쓰러진 것을 아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룻밤 헛간에서 끌어안고 주무셨으니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만석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는 아들과 처녀를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을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약재 꾸러미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단단히 모은 채 앉아 있었고 처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약재 꾸러미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처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처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앉은 자세를 보았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허름하고 엉망인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만석 어머니는 조용히 운을 잃었습니다. 이는 어디서 왔다더냐? 만석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오는 길에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가 또렷하게 받았습니다. 하룻밤 헛간에서 끌어안고 주무셨습니다. 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꼭 그 말을 사실이니까요. 만석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만석은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살려서 데려왔으면 보통 인연은 아니야 너의 짝일지도 모른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짝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그게 아직 저는 조용하고 제 까다로운 입맛도 맞춰야 하고 이쁘고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그런 여자라야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처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녀를 보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 했소. 평소엔 조용합니다. 지금 이게 조용한 거요? 할 말이 있을 땐 해야지요. 만석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나서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오. 나서야 할 때만 나섭니다. 말수가 적어야 하오. 할 말만 합니다. 지금 이게 다 할 말입니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일을 잘해야 하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야 하오. 아무거나 먹습니다. 있으면요. 조조조조 조용히 뒤에서 받쳐 주는 사람이어야 하오. 처녀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수하면 봐줄 만합니다. 만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른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내밀면 하나씩 받아치는데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앞에서는 그 말들이 어째서인지 다 힘을 잃었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처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앉은 자세를 보았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은 느렸지만 그만큼 깊었습니다. 이윽고 만석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둘은 인연이다. 만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들은 대로다. 만석 어머니가 처녀를 향해 턱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굶어 죽을 눈이 아니야.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처녀는 만석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머물게 해라. 어머니 형편 탓하려면 약도 밥만 사오지 마라. 만석은 그 말에 입을 완전히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처녀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장터로 나섰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아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말한 대로였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밥을 지었고 만석 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했다고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는 것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방 안에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서 데려왔으면이다. 혼례를 올려라. 방 안이 구요해졌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약값도 반밖에 못 냈는데 큐머도 둘이 굶어라. 그게 무슨 혼자 굶는 것보다 둘이 굶는 게 덜 춥다.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아는 그 사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힐끗 소아를 보았습니다. 소아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며 모였고 술 한 사발이 돌았고 상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가 씻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고 낡았지만 깨끗이 빤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만석은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괜히 신발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서로 버리지 마라. 소아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초가집안의 등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소아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만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빚이 쌓이며 집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제가 노비로 팔릴 처지가 됐습니다. 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도망쳐 나오던 날 생각했습니다. 노비로 살 바에는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팔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소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살렸습니다. 거지의 도망 노비나 다름없는 저를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천천히 소아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혼자 밖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손바닥 위에서 주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장터로 나섰습니다. 걸으면서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랬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소아는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이 며칠 사이 조금씩 실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 불을 지히는 사람이 소아였습니다. 어머니 약을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도 소아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소아에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혼례날 변한 옷벌 없었습니다. 비녀 하나 꽂아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장터 어귀에서부터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만석은 장터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러다 발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상의 위에 여러 개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옥빛이 맑았습니다. 끈도 곱게 꼬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본 것 중 가장 정갈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다음 날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골라 맡았습니다. 다른 짐꾼들이 손사에 치는 일도 만석은 그냥 받았습니다. 밤 늦게 돌아오면 손바닥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씻을 힘도 없이 그대로 쓰러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만석은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아내인데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혼례날 변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비녀 하나 꽂아준 것도 없었습니다. 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 말 없음이 오히려 만석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찼습니다. 만석은 장터로 나섰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었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장터에서 본 것 중 가장 정갈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면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개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초가집안에 등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슬그머니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놀이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라. 소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고 끈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고 옥을 등불 쪽으로 기울여 보았습니다. 눈이 빨랐습니다. 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소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한 달 품삯이겠네요. 만석이 굳었습니다. 소아가 놀이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료값이 얼마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이거 5개는 나오겠는데요. 만석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남들 안 하는 짐다.
받아서 밤에 들어오면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그렇게 모은 겁니다. 5개 나온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만석은 말을 끝내고 딴 데를 보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아는 한동안 놀이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안에 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아가 똑바로 만석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고맙습니다. 거지가 되어 죽을 뻔한 나를 며칠 만에 아내로 맞이해주고 이렇게 귀한 것까지 꾸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고마우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아였습니다. 안석은 그제야 소아 쪽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소아의 손이 놀이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등불빛에 비친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딱 한 번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진 눈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뭐요? 이거 제대로 쓰면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굶을 일은 없습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소아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장신구 하나를 들고 있는데 판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준 건지 불씨를 준 건지 모르겠다고 소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남면 조금씩 녹아 떨어졌습니다. 땅이 풀리기 시작했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더 모여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웅크렸던 세상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었습니다. 만석은 다음 날부터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아가 이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시작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시작이라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골라 맡았습니다. 다른 짐꾼들이 손살에 치는 일도 만석은 그냥 받았습니다. 쌀가마이 돌덩이 물동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손바닥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씻을 힘도 없이 그대로 쓰러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소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삭반느질도 했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각자 번 돈을 꺼내 보자기 한 켠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가 진짜 하고 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사람이 몰리는지 보았습니다. 어떤 물건 앞에서 발길이 멈추는지 보았습니다. 흥정이 붙는 물건과 그냥 지나치는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보았습니다. 소아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이를 파는 상인 앞에서는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물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색을 보았습니다. 끈의 굵기를 보았습니다. 옥의 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놀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아는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단조로웠습니다. 재료가 허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어놓고 팔 뿐이었습니다. 소아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뒤편에서 백정들이 일하는 모습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 보였지만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작은 것을 다루는데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어느 저녁 아들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넘었습니다. 여름이 장터를 달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소아가 저녁 보잡기를 펼쳤습니다.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이 말없이 세웠습니다. 겨울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들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저녁 소아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이 말없이 세웠습니다. 소아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됩니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장사 미천이요? 만석은 그 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을 새벽마다 지고 날랐던 짐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저했습니다. 다음 날 2 사람은 함께 장터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백정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소아는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정 하나가 고개를 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하러 왔소? 소아가 바로 말했습니다. 일을 드리러 왔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번 돈을 나눕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장신구를 왜 만드 손이 좋으시니까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보다 더럽지 않고 지금보다 더니다. 백정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봅시다. 먼저 재료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터에서 재료 사면 안 됩니다. 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장터 재료는 이미 값이 몇 배입니다. 누군가 떼어먹고 넘긴 겁니다. 옥은 산지에서 바로 사야 합니다. 만석이 소화를 보았습니다. 산지가 어딘데요? 옥이 천지에 깔린 마을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되지 않을까요? 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가야 하오. 소화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혼자 가면 바가지 씁니다. 짐꾼이 옆에 있어야 깎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뭔가 더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다리를 하나씩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름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앞서 걸었고 소아는 반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처음 함께 걸었던 그 눈길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만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옥은 색이 고운 걸로 골라야 합니다. 결이 있으면 깎다가 금갑니다. 만석이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끈은요, 자수장인을 찾아야 합니다. 끈을 꼬는 것과 수를 놓는 것은 다릅니다. 수가 들어가면 값이 3배는 됩니다. 만석이 걸음을 늦추며 소아를 보았습니다. 그런 장인이 어디 있어?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옥을 다듬는 사람, 끈을 꼬는 사람, 금속고리를 잇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소아는 마지막 조합만 직접 맡았습니다. 만석은 재료를 조달하고 장터 운반을 담당했습니다. 만석은 무거운 옷보다리를 등에 졌습니다. 소아는 그 옆에서 걸었습니다. 저녁놀이 산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소? 소아가 앞을 보며 답했습니다. 장터에서 3달 동안 보았습니다. 모료 무엇이 없는지요? 만석은 등에 보다리를 고쳐졌습니다. 옥이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섭지 않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소아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될 겁니다. 공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맞지 않아 버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옥을 다듬다 금이 가기도 했고 끈을 꽂아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서 손이 익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버리는 것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첫 완성품이 한무이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만석이 물건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옥빛이 고르게 빛났습니다. 끈에는 작은 매화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흔히 보던 것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소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료가 좋으면 손이 살고 손이 좋으면 물건이 삽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소아를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팔 거요? 소아는 대답. 대신 완성된 놀이 하나를 집어 자신의 저고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장터에 나서자 소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걸었습니다. 놀이개가 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옥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상인들은 거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머음 출신 짐꾼과 거지 출신 처녀가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끈하는 것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양반과 규수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아 쪽으로 시선이 닿았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거 어디서 산 거냐? 소아가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드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규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나 드리지 않는다니 무슨 뜻이냐? 잘 어울리는 분께만 드립니다. 교수가 소아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는 어울리겠느냐? 소아 가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옷색을 보았습니다. 머리 모양을 보았습니다. 어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달고 계신 비녀 위치가 조금 아깝습니다. 규수가 멈칫했습니다. 소아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아가 비녀 위치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댕기색을 골랐습니다. 놀이의 위치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맞추었습니다. 물릇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규수가 근처 물릇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냐? 소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낭자이십니다. 규수가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소아는 더 깎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그 값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소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교수들이 하나 둘 다가왔습니다. 나도 해줘라. 저건 어디서 만든 거냐? 이건 다르다. 소아는 한 명씩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색을 맞추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놀이개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녀를 골랐습니다. 댕기를 맞추었습니다. 저고리 단추까지 손을 댔습니다. 규수들은 물그릇 앞에서 저마다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입소문이 번졌습니다. 저 집은 다르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만석이 하루치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하게 잡혔습니다. 한 달을 징지고 날라도 이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냐? 손이 떨렸습니다. 만석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소아를 보았습니다. 소아의 눈빛이 장터 너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이 자리가 아니라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다고. 장터에서 소아의 이름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란 것은 물과 같아서 한번 길이 트이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과 규수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 집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아가 규수 하나를 마주 앉혀놓고 비녀 위치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부탁이 있다. 소아가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달에 친잠가 있다. 나도 참가하게 됐는데 소아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친잠이었습니다. 왕비마가 몸소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한양 양반가의 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차림으로 나서느냐는 단순한 옷매무새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품격이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와줄 수 있겠느냐? 만석이 옆에서 듣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거길 간다고요? 소아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만석은 그 말의 뜻을 한 박자 늦게 알아챘습니다. 준비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소아는 교수를 앉혀놓고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목선을 보았습니다. 평소 걸음걸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와 비녀와 댕기를 하나씩 대어 보았습니다. 어울리는 것을 골랐습니다. 과한 것은 걷어냈습니다. 교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너무 수수하지 않으냐? 소아가 답했습니다. 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잊히면 더 안 됩니다.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튀는 것은 한 번 보고 끝납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돌아서도 생각납니다. 규수는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친잡내 당일이었습니다. 한양 대궐 앞마당에 양반과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공들인 차림이었습니다. 색의 비단이 넘쳤고 금부치가 반짝였습니다. 화려함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안으로 소아가 꾸민 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지나치려다 돌아보게 되는 차림이었습니다. 놀이개가 걸음에 맞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옥빛이 봄뼈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건 어디 거냐? 처음 보는 장신구다. 비녀 위치가 저렇게 되는 거였나? 그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상궁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규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신구를 눈으로 훑습니다. 놀이를 보았습니다. 비녀를 보았습니다. 댕기 매듭을 보았습니다. 이 장신구가 맞춘 것이냐? 교수가 뒤쪽에 서 있는 소아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상궁의 시선이 소아에게 닿았습니다. 소아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상궁이 소아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를 훑습니다. 소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궁에 들 물건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아 옆에서 걸으면서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리가 많았습니다. 집에 다서야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궁에서 연락이 오면 어쩔까요? 소아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받습니다. 두렵지 않소. 소아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두렵다고 안 가면 평생 장터에 있어야 합니다. 만석은 그 말을 한동안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한양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판을 뒤집네. 어찌 그리 확신하오. 소아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저녁별이 하나 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궁에서 연락이 온 것은 친장가 끝나고 열흘 후였습니다. 상궁이 보낸 심부름꾼이 월남리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아는 심부름꾼을 맞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가고 나서 만석이 물었습니다. 뭐라 했소? 궁에 납품하랍니다. 만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로요? 소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짜로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납품 소식이 퍼지자 한양 상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소아 물건을 받아다 되겠다는 상인도 생겼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 물건은 우리가 팝니다. 만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물건이 딸릴 텐데요. 딸리면 기다리게 합니다. 만석은 그 말뜻을 곧 알아챘습니다. 공방이 커졌습니다. 백정들 손이 더 늘었습니다. 옥천 마을에서 옥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장인 노파도 월암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완성품 수가 전부 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받는 손님 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들고 와도 순서가 없으면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엔 항의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소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으려면 내일 오셔야 합니다. 교수는 발끈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왔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꾸민 방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꾸며졌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물그릇을 두었습니다. 장신구를 정갈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 기다리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소아는 한 명씩 앉혀두고 직접 꾸몄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비녀를 꽂고 댕기를 조정하고 마지막에 놀이를 달았습니다. 규수들은 물그릇 앞에서 저마다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나야. 소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낭자이십니다. 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낮은 초가집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새 기와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마당이 넓어졌습니다. 창고가 따로 생겼습니다. 공방과 살림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담어머로 수금거렸습니다. 머음집이 저렇게 된다고. 그 까다로운 만석이가 부인 복은 있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기와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새벽부터 짐을 졌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서 소아를 엎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반쪽짜리 약재를 품에 안고 어머니를 생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기와집이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안석 어머니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쉬던 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 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기침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만석이 달려가 부축하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좋다. 만석이 그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만석은 새 기와집을 바라보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아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만석이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소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소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만석이 소아를 보았습니다. 뭘? 소아가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살릴 줄이요. 만석이 허두음을 냈습니다. 그건 나도 몰랐다. 소아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소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보았습니다. 처음엔요. 만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살려고 따라왔습니다. 알고 있어. 소아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석이 소아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던 마당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귀와 지붕을 보았습니다. 귀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오? 소아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숨깁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소아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합니다. 만석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의 옷깃을 살짝 잡았습니다. 만석이 숨을 참았습니다. 소아가 살짝 웃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만석의 이마에 아주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고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냐? 소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무슨 표시? 내 거라고요? 만석의 귀가 끝까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별여자 다 본다. 소아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죠. 만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소아가 웃었습니다.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처음 눈 속에서 소아를 업어오던 밤도 별이 많았는지 만석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보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소아가 바로 받았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만석이 소아를 보았습니다. 늦었다는 거냐? 소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만석이 다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 짐꾼이다. 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석이 소아를 보았습니다. 소아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짐꾼입니다. 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아가 만석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 나르는 짐꾼이죠. 만석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소아도 웃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세기와 지붕 위로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기와집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방은 날마다 돌아갔고 꾸민 방에는 아침부터 교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만석은 재료 조달과 바깥일을 맡았고 소아는 안에서 사람을 받았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바쁨과는 달랐습니다. 쫓기는 바쁨이 아니라 채워지는 바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아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다녀와야 할 때 있습니다. 만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또 어디냐? 소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삐까 풀어요. 만석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빚지요? 죽을 뻔한 빚지요. 만석 어머니가 밥상 너머로 소아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겠다. 소아가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멀지는 않습니다만 길이 걸을 수 있다. 만석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미 버섯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만 있었다. 바람 좀 새자. 셋이 함께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길 위에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만석 어머니는 만석의 팔을 살짝 잡고 걸었습니다. 기침이 줄었다고는 해도 오랜만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소아는 어머니 반대편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터어기에 들어서면서 소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길목에서 소아가 멈추었습니다. 사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눈이 쌓였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봄풀이 도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만석 어머니도 그 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뻗어 소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장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떡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집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시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소아가 조용히 섰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노파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 보는데 소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은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떡 하나 얻어먹고 살던 애입니다. 노파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아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설마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니다.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아가 웃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래 살아있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봄 햇살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소아가 천천히 품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떡값입니다. 노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받는 사람 아니다. 소아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더 드려야겠네요. 주머니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노파가 피식 웃었습니다. 성질 하나는 그대로다. 만석이 그 옆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아이 우리 아내입니다. 노파가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준 사람이구나. 만석이 짧게 답했습니다. 지나치기가 어렵더이다. 노파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만석 어머니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세대였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겠네. 만석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좀 삽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루 옆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만석은 떡집에 좋은 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하는 장터 사람들이 떡집을 더 찾도록 슬그머니 도왔습니다. 떡집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더 많은 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떡이 남는다. 소아가 물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노파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나눠야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떡 하나 쥐어주는 것을 아까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를 살린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나도 거들겠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노파와 만석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떡을 비쳤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시루에 불을 지폈습니다. 완성된 떡은 장터 어귀에 내다 놓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소아도 거들었습니다. 만석도 쌀을 더 보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떡집이 원래 저랬나? 저 집은 돈을 버는 건지 나누는 건지 모르겠네. 어느 오후였습니다. 장터 한켠에 배고픈 아이 하나 가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떡시루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파가 떡을 하나 건넸습니다. 만석 어머니가 하나 더 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이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소아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손 하나 내밀어주는 사람 없이 장터를 떠돌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건네준 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 소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됐네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소아가 장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눈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따뜻한 봄, 장터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온기가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 받은 것을 갚고 갚은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값진 놀이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가세요.